자, 미분 가능성의 정의는 뭐가 존재한다? 네. 아?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미분 가능하다가 뭐라고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미분계수가 뭐랑 똑같은 말이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존재한다.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는 뭐랑 뭐가 같다? 정확한은 우극한. 그래서 평변의 극한이 존재한다. 평변의 뭐랑? 좌극한이랑 평변의 우극한.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극한이 존재한다.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떻다? 같다. 이거를 만족시킨다면 둘 다, 근데 이게 무한되면 안 되죠. 이게 어떤 상수값으로 둘 다 존재한다면 뭐가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고 똑같다? 얘는 라지에, 그리고 F'A는 라지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알아야 이 뒷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 내용이야. 자, 일단 이거 기본 내용. 뭐 기본 내용이 또 있어? 예, 조금 더 있네요. 자,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를 그래프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뭘 공부할 만하냐면요. 좌미분계수,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을 좌미라고 줄여 부르는 거죠. 평변의 좌극한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자,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은요. 따라하세요. 왼쪽 점과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 A에서의 좌미를 나타내시오를 내가 주황색으로 좌미를 나타내볼게. A에서의 좌미는 A일 때 점을 찍어요. 좌미면 A보다 X좌표 조금 어떨 때? 작을 때. 요 점 이렇게 찍히겠죠. 얘네들의 평균 변화율 이게 좌미예요. 이게 좌미예요. 그러면 너네가 많이들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이 친구랑 많이들 헷갈려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랑 많이 헷갈려요. 이거는 좌미가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왼쪽 기울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좌극한. 기호로 굳이 나타내자면 이거는요. 리미트 x가 a보다 조금 작을 때의 도함수 값이에요. 프라임 x. 따라서 도함수의 좌극한. 그리고 이 주황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보이고 있을까? 이 부분이 얘가 따라가세요.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여기가 리미트 x가 a보다 조금 어떨 때? 작을 때 x-a분의 fx-fa 하면은 이게 몇 콤마 몇부터? a, fa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부터 몇 콤마 몇까지? x, fx. 근데 x좌표가 a보다 조금 어떨 때? 작을 때. 그럼 이 점이 여기 있는 이게 x, fx의 위치예요. 얘네들의 평변 F칸 이거니까 이게 따라하세요.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좌미분계수. 이거랑 도함수 좌극한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편의를 위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 얘를 쓸 수도 있지만 이 값이 달라질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미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얘가 존재한다. 그러면 똑같은 값이긴 한데 이런 제약 조건을 모르고 막 쓰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요. 아마 이 높이 차이를 3 정도 차이 났다 칩시다. 그럼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을 관찰하면 분모의 극한은 몇인데? 0. x좌표 차이가 몇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는데 y좌표 차이는 그럼 몇에 가까워져요? 3. 0분의 3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산은 이렇게 돼요. 안 된다가 아니라 발산하는 거야. 그럼 얘는 부호를 생각해봐. 얘가 x좌표가 더 커요? 작아요? 작단 말이죠. y좌표는 얘가 더 어때요? 크니까 음수분해 양수예요. 그럼 뿔만 무한대로 발산인데 정확히 어디로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이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걸 너네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림만 보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돼요? 저 두 개 주황색과 초록색의 차이 알겠어? 부르는 이름부터 달라요. 주황색은 뭐라고 부르죠? 뭐 이 새끼야? 제주 뭐라고 부르죠? 주황색 뭐라고 부르죠? 미분계수라고요? 선생님 주황색이 뭐야? 뭐를 패스하세요? 패스 은호. 따라하세요.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그럼 야, 그럼 우미는? 이게 좌미잖아, 좌미. 우미는 파란색으로 표현해볼게. 우미는 A에서의 우미? 그럼 A 점 찍어야 돼. 좌미 우미는 점 하나 찍고 시작해야 돼. 우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를 욱하니까 조금 더 어떤 점? 큰 점. 이렇게 했을 때 요 기울기가 리미트 x가 x좌표가 a보다 조금 어떨 때? 클 때 x마 a분의 fx 마이너스 f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육문과 오답할 때 이 내용 뭐 그림 그려가지고 하지 않았니? 좌미 우미 그림을 나타내는 기하학적 의미. 자, 얘 의미가 a, f에 요점. 그리고 여기가 몇 콤마면? x, fx. x좌표가 a보다 조금 어떨 때? 클 때 x, fx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연결하면 이게 따라하세요. 평균 변화율의 욱한. 교육과정에서는 평균 변화율 욱한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고요. 엄밀한 표현은 아니지만 편의를 위해서 줄여서 우 미분계수. 또 줄여서 우 미 그런 거죠. 예,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참고로 이제 우미랑 도함수의 정확한 말고 이 오른쪽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는 따라서 도함수의 공극한 여기서는 같은 값을 가질 거예요.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똑같은 값을 가질 거예요. 좌미랑 도함수 정확한 다른 값을 가질 거예요. 우미랑 도함수 우파는 지금 같은 값을 가질 거예요. 이걸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어야 돼. 따라하는 것들 하려면. 질문. 이해 안 돼요? 뭐가 나는지 모르겠다고요? 얘들아 봐봐. 너희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 그래프 지금 내가 다 크게 그려줄게.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도함수의 좌극하는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를 할 때 f 프라임 x라고 쓰면 따라하자. 도함수의 극한 이란 뜻인 거야. 이거는 진짜 어떤 의미냐면 x좌표가 a보다 조금 어떨 때? 작을 때의 f 프라임 값과 접선의 기울기. 그럼 이걸 1번이라고 한다면 1번은 요 a보다 x좌표가 조금 어떨 때? 작을 때니까 요 점에서의 뭐? 접선의 기울기. 이게 1번. 도함수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마 a분의 fx 마이너스 f 이렇게 쓰면 이거는 fx의 a에서의 미분계수죠. 좌미분계수는 여기다 a 마이너스만 하면 이게 좌미분계수가 되는 거지. 좌미는 이제 a, fa 점 찍고 x, fx 점 찍어. 그러나 x, fx 이 x좌표가 a보다 조금 어떨 때까지 좀 작을 때까지 한번 가까워져요. 자, 그래서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주자면 a, fa x, fx 근데 x좌표가 a보다 조금 작을 때까지 오라 그랬으니까 이 점까지 와야 돼요. 의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한없이 가까울 때 평균 변화율, 이게 평균 변화율 극한이죠. 이게 좌미율이 2번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알겠어? 이제 이해됐어? 얘를 한글로 부르는 이름이 얘들아 뭐라고요? 뭐라는 거야? 따라서 도함수의 땡땡땡 좌극한 좌극한 F 프라임의 도함수의 A에서의 좌극한이라고 읽어야 돼. 이거는 우리가 따라하세요. A에서의 미분계수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불연속이잖아요. 불연속이면 그래프가 끊어져 있잖아. 그러면 x 증가량은 몇에 가까워지는데? 얘네 둘의 x좌표 차이가 몇에 가까워질까? 0에 가까워지지만 y좌표 차이는 0이 아니야. 0분의 0이 아니까 n 극한인 거야. 그럼 뿔만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이렇게 될 수 있어. f가 이렇게 있고요. A에서 이렇게 위에 점이 찍혔다고 칩시다. 자, A에서의 좌미 그려보라 하면은 A, FA 점 찍고요. 그 다음 X점이 조금 어떨 때? 작을 때 점 찍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뭔 거예요? A에서의 좌미. 도함수의 저극한 구하세요. 그러면 A보다 X점 조금 어떨 때? 작을 때 뭐를 그리면 돼요?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그리면 돼. 이게 도함수의 저극한
이게 좌. 그럼 얘네 둘의 x좌표 차이는 지금 몇에 가까워지게 만들 거야? 영에 가까워지게 만들지만 y좌표 차이는 전혀 영에 가깝지 않죠? 0분의 상수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뿔마원으로 발산.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어디로 발산하겠네? 플러스만으로 발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도함수의 좌극한과 이게 좌 미분계수의 차이. 이해가 되냐? 네. 그래서 따라하세요. 불연속이면 좌미 우미 중 저건 하나 발산. 저건 하나 뿔마원으로 발산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에 따라서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인 거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불연속이면 왜 미분 불가능한가요? 혜인아 뭐라고 설명할래? 미분계수가 발산할 수 있다고? 왜요? 둘 중에 하나 발산, 하나 발산할 수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하나가 뿔마원으로 발산한다면 무조건 미분 불가능. 좋아요. 잘 따라하세요.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이 보장된다. 이거의 대우 명제가 우리가 주로 쓰는 명제죠. 뭐가 가능하다면 뭐가 보장된다? 연속이 보장된다. 주의할 거 따라하세요. F가 미분 가능하면 F가 연속 보장. 야, F가 연속이면 F가 미분 가능 보장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건 있어요. 따라서 F 프라임 연속? 그러면 F는 미분 가능이 또 보장이 돼요. 왜? 해보니까 뭐래가 그래 됐을까요? 서연아 왜 될까? 아니 도함수가 연속이라고 왜 원함수가 미분 가능해야만 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해줄까? 모르겠어요. 세명아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수아나 왜 그럴까? 아니 도함수가 연속이면 왜 미분 가능하냐고요? 도함수가 연속이면 원함수도 연속이면 왜요? 왜죠? 눈피하지 마, 지금. 뭐였어요? 자, 얘들아, 따라하세요. 도함수가 정의형 내에서 연속. 그냥 아무 구간 표현 없이 연속이라고 하면 정의형 내에서 연속이라는 의미가 되고, 자, 우리가 구간에서의 연속의 정의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구간 연속! 따라요. 구간 내의 모든 지점에서 좌우함이 존재하고 같다. 그럼 이제 F 프라임이 이거 다른 일은 안 했어요. 근데 실수 전체 집합이 연속이다? 그러면 실수 전체 집합 정의형 내에서 모든 지점에서 도함수의 뭐뭐뭐가 다 존재하고 좌우함. 여기서 뭐만 쓸 거냐면 도함수의 함수값 F 프라임 값 쓸 거예요. 그러면 구간 내 모든 지점에서 F 프라임 값이 존재한다. F 프라임 값 우리가 F 입장에서는 F 프라임 값은 미분 계수예요. 그래서 미분 계수가 항상 뭐한다? 존재한다.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뭐로 불러주긴 했죠? 미분 가능. 그래서 구간 내에서 항상 미분 가능. 그리고 이제 위에 거 하나. 미분 가능하면 뭐가 보장된다? 까지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너네가 쓸 수 있으면 덜 헷갈리잖아. 이게 헷갈리면 답이 바로 틀리는 거거든? 야, 그러면 봐봐.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 명제의 역. F가 연속이야. 미분 가능했지. 이 역의 발레. 뭐야? 발레야? 연속이면 미분 가능했지. 아니에요? 뭐예요? 히트. 땡땡. 땡땡? 존나 좋아. 땡땡. 땡땡? 이건 모른다고? 뭐라는 거야? 3명! 땡땡? 천점. 뾰족? 뾰족하면은 이거 봐봐. 뾰족하면 이게 발레래 발레. 맞네. 왜 맞아? 왜 맞아? 딱 왜 맞아? 연속은 하잖아요. 뾰족은 하네요. 이어져 있어. 미분은 불가능. 왜 미분 안 되죠? 다르겠죠. 뭐가 다르죠? 뭐랑 뭐가 다르는 얘기예요? 좌미하고 우미가. 좌미 오미가 왜 다르나요? 잠시만요. 수환이다. 수환 왜 다르나요? 저는 여기 A 대라고 칩시다. A일 때 A보다 작은 값을 딱 적어주고 딱 집어야 돼?
딱 찍었어. 의미는 의미도 살짝 그쪽에서 좀 큰 줄 이렇게 딱 딱 찍으면 다르죠.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달라. 자, 그래서 일단 너네가 이거 교과서 기본 내용이에요. 하지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응용이 되는 거거든. 이거를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냥 외웠어. 쉬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그러면 이거 너네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 대충 그냥 결과만 외운 거 아니야? 하고 저격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수투 범위잖아요. 이거는 알아야 돼. 너네가 준킬러 킬러를 항상 풀려면. 자,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알아볼 건데요. 자, 이거부터 볼게요. 따라하세요. 극한의 성질 뭐였는지 기억나요? 극한의 성질? 극한의 성질 뭔지 기억나? 나눌 때 분모가 여기 아니면 분리해서 뭐를? 아무거나 막 다 합의할 거야? 더하기 때 사치면서 사칙은 따라하세요. 수렴, 사칙연산, 수렴은 수정된 지역으로 나눌 때 분모가 0이 아니면 나눌 때 분모가 수렴이 부정된다. 그래서 어차피 부정되니까 뭐에서 뭐 할 수 있다? 분리해서 정확히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어서 수렴 부정되는 거긴 해요. 이게 개념 이름이 뭐라고요? 땡땡의 땡땡. 극한식은 극한식이 아니야. 극한의 성질인 거야. 수렴하면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개념 이름이 뭐라고요? 극한의 성질. 얘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성질이 있어요. 아, 구간연속 모든 지점 다 저와 말을 그렇게 힘든데.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증명을 해냈어. 땡땡의 땡땡. 그자스로 잘못 말했네. 연속함수의 성질이에요. 땡땡땡땡이 땡땡이었어요. 연속함수 성질이 뭐예요? 뭐예요? 예? 좌우함이요? 연속함수 성질이요? 세명 연속함수 성질이 뭔지 알아? 모르겠어요? 에이 아니 잠깐! 알 것 같아. 서영 연속 사치하면은 예 여기 그냥 나눌 때 부모가 여기 아닌데 여기? 때 빼고 말 끝까지 해주세요. 0일 때 빼고 여기 때 빼고 연속이보다 들었어? 뭐 다시 말해. 연속 사치 연산 녀석이 네. 연속이 나눌 때 나누는 분모 나눌 때 분모가 여기 아니면 연속이 보시면 맞아요. 사실 내가 거기다 2개 더 알려주긴 했어. 연속합성 연속이 보장돼줄 거. 속함수가 연속이고 이걸 해보면 집중해주세요. 아니 본래서 어쩌려고? 속함수가 연속이고 속함수의 치역에서 겉함수도 연속. 그러면 거기 연속이 보장된다라고 했고 연속불과 불연속은 알아볼 필요가 없어. 무조건 불연속 요 3개를 알려줬어요. 그 성질로. 연속함수의 성질은 극한의 성질로 유도를 한 거야. 그 증명을 해낸 거라서 극한의 성질은 나눌 때 분모 0이면 보장해줄 수가 분리계산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연속함수 성질에서 증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연속함수 성질은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미분 가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미분 가능은 나눌 때 분모가 0이 아니면 미분 가능이 보장된다! 왜요? 에? 왜요? 연속 에? 아니 조금 그거는 어디서 배웠냐면요. 여기서 배웠어요. 자, FG, 여기 전조조건 빠졌네. FG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그러니까 도함수가 존재할 때, 미분 가능 더하기 빼기 미분 가능은 도함수가 항상 리미트 계산해보면 무조건 이렇게 잘 나온다. 이게 안 나오면 미분 불가능이야. 잘 나오면 미분이 가능한 거고 대입만 하면 그냥 F'가 바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따라서 합차의 미분법. 요거를 증명을 리미트해서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미분 가능 더하기 빼기 미분 가능은 도함수가 항상 잘 정의되니까 미분이 가능이 보장된다 이거. 근데 원래는 이해는 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 곱하기 미분 가능은 무슨 미분법에 의하여? 곱의 분법에 의하여 미분 가능이 보장된다 이거야. 그럼 미분 가능 나누기 미분 가능?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목셈 미분법 미적분에서 배우죠. 목셈 미분법에 의하여. 근데 우리가 목셈 미분법을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목셈 미분법이라는 게 있나 보다. 어쨌든 보장이 된다. 그래서 미분 가능 사치변산 미분 가능은 나눌 때 분모가 0이 아니라면 미분이 가능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속함수가 미분 가능하고 속함수의 치역에서 겉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면 항상 미분 가능하고 거의 비슷하지.
뭐랑 비슷해?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맞는데 뭐랑 비슷하냐고 물었죠? 네, 우리가 합성함수의 연속이랑 비슷한 거야. 합성함수 연속이랑 있어요. 속함수가 연속이고 합성함수의 치역에서 연속이고 누가 합성함수가 연속이면 연속이 보장된다. 거기서 미분가능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연속불마 불연속은 무조건 뭐다? 이랑 똑같아. 정말 신기하게도 미가 불마 미불은 무조건 뭐다? 미불. 이렇게. 그래서 연속함수 성질이랑 모양이 되게 비슷해요. 연속함수 성질에서 지금 이거 항상 연속이다, 연속이다, 연속 불연속 바꾸면 완전 똑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모양을 우리가 외우기가 되게 편한 거죠. 얘네 정도는 우리가 알아놔야 돼. 그래서 의심되는 지점을 찾아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구간분할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시오 하면은 수투에서는 대부분의 상황이 A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고 한다면 각각이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 대부분이에요.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미분 불가능한 애가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미분 가능한 애가 들어간다면 대입했을 때 똑같으면 우리가 얘 뭐가 보장되는 거예요? F에다가 대입해서 똑같으면 뭐가 보장돼? 연속 보장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대입한 거는 뭘 구한 거게? 좌극한을 구한 거고, 여기다 대입한 거는 뭘 구한 거게? 우함 구한 거고. 그래서 대입한 게 같다 그러면 좌우함이 같다 그래서 뭐가 보장된다? 만약에 다르면, 이 값이 다르면 뭐가 보장이 안 돼? 그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 미분 불가능. 그래서 대입해도 다르면 그냥 더 이상 고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근데 내가 대입했는데 똑같았어. 일단 뭐는 보장이 되었군, 연속은 보장이 되었군. 근데 만약에 내가 미분한 다음에 대입했어. 그 값이 똑같으면 어떤 거야? 대입한 게 똑같아. 미분한 다음 대입했는데 똑같대. 그러면 미분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대입했는데 똑같아서 연속은 보장됐는데 미분하고 대입했는데 값이 다르면 상황이 두 가지가 나와요. 따라하세요. 값이 있지만 달라. 그럼 무조건 미분이다. 근데 만약에 미분하고 대입했는데 값이 없어. 값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발산한다.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좌묘비 확인을 해야 돼요. 수투에서도 이 상황을 내는 게 쉽진 않은데 안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알아놓기는 해야 돼. 아마 대부분 요 케이스가 문제로 나오긴 할 거야. 이렇게 세 개. 사실 왜냐면 이제 이 반례는 이제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X제곱 사인 X네. 미적분 하는 친구들은 기회가 날 것 같은데 이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미적분을 배워야 다룰 수 있는 함수잖아요. 특정 지점에서 진도가 발생하는 케이스인데 이걸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요렇게 세 개가 수초에서는 대부분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구분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구간분할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라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 기준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A일 때 A가 아닐 때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불연속이면 당연히 안 될 거야. 왜냐? 아까 F1 이렇게 생기고요. 그때 B가 A, B가 이쪽에 이렇게 있었으면 그러면 좌미가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뭔데? 여기서 딱 어디로 발산한다고 하면 좋을까요? 모양이 많고 무한으로 발산. 우미는? 만수한으로 발산. 그래서 얘는 미분 불가능의 확정이야. 그러면 일단 얘가 미분 가능하려면 우리 A 대 E 했을 때가 얘랑 어때야 되고요? 같아야만 하고요. 또는 여기 A 랩을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으면 대입이 안 되잖아요. 요런 분모에 X-A를 가지고 있으면 그럼 극한을 취해줘요. 극한을 취해서 여기 리미트 취한 게 결과가 극한씩 뭐가 나온다? B가 나온다. 요거 만족해야 연속 보장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좌미 여기를 따로 미분계수 정의식 작성한 다음에 이 극한이 존재하려면 발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킬러예요. 중킬러는 아니고 킬러야. 킬러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중에 기출을 나눠서 풀다 보면은 킬러 푸는 문제들에서는 모양이 존나 복잡하게 생기긴 했거든. 예를 들면 여기 있다. 최근 기출이 있는지
여기 있네. 아, 극한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극한 쪽에 비슷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개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거 극한 나와. 단형에서 극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 아무튼 그래서 구간분할하는 수가 주어졌을 때 미분 가능성 조사할 수 있어야 돼요. 모르겠다? 그냥 따라하세요. 좌미는 우리. 그거 하나면 다 끝나긴 하는데 계산이 좀 힘들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알아보면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얘도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저격을 하면 보통 수투에서는 어떻게 저격하냐면 얘를 저격하기 힘들고요. 수투에서는 F를 준 다음에 F'을 구해서 대입을 해야 되잖아. 이걸 못 보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fx가 뭐 이렇게 생겨버리면 막 이런 식으로 생겨버리면 이거 어떻게 미분하냐는 거예요. 도함수를 아예 못 구해요. 그러면 뭐로 가야 돼요? 미분 가능 조사해라 그러면 극한식 계산 따라서 좌미는 우리 그걸로 가야 돼요. 리미트에 아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는 있어야 돼. 미분 가능성의 정의는 따라하세요. 좌미가 존재하고 도미가 존재하고 그 값이 같다. 또는 그냥 따라하세요.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미분 계수는 이거 xa에서의 미분 계수, 한글로 말하면 미분 계수라고 해서 식으로 말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이게 fx의 a에서의 미분 계수를 기호로 나타내는 거야. 이게 만약에 존재한다면 내가 뭐로도 쓸 수 있지. f'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존재하는 미분가는 존재하지 않으면 미분 불가능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미분계수라는 뜻이냐 얘가 이 극한 값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미분 가능성 조사의 정석인 거예요. 그래서 킬러급 문제들은 이거를 확인해야만 확인할 수 있게 문제를 만들어주고요. 교과서 기본 내용이지만 애들이 그걸 잘 안 쓰니까 다 까먹거든요. 할 수 있어야 돼. 자, 주기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따라하세요. 주기함수의 극한의 존재성, 연속성, 미분 가능성. 이거 확인할 때 무조건 따라하세요. 양끝도 추가로 확인.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구간분할 함수가 연속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기함수. 주기함수 연속이 돼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얘 이어 붙였을 때 연속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이렇게 시작을 할 텐데. 이렇게 시작하면 요 추가적인 모양이 생길 때 무조건 불연속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연속이 되려면 양끝 참수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알 수 있고 그러면 똑같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 되가 안 될까? 그 연속은 될 거야. 근데 무슨 점이 생겨버리네? 점점이 생겨버려요. 아, 그럼 주기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여기 함수값도 같아야 되고 뭐도 같아야겠구나. 점점 기울기도 똑같아야 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점점이 생기지 않고 기울기까지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어때야 된다. 양끝의 기울기가 똑같아야만 주기함수가 미분 가능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추가로 확인한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보세요. F1, F2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야. F1, F2로 구간분할 되어 있어요. 0, 1, 1, 2 이렇게. 자, 그때 얘 2의 주기성을 띈다고 했으니까 0부터 2까지 알려줬으면 이제 나머지 다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때 F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어떤 조건을 세워야 될까라고 한다면 따라서 양끝도 추가로 확인. 추가 확인이야. 그럼 이제 애초에 이 0부터 2 사이에서 의심되는 게 하나 있거든. 어디 좀 의심되나요? 1일 때 의심된단 말이야. 구간분할 함수면 경계에서 불연속 또는 미분 불가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 자, 그럼 얘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일단 1에서의 미분 가능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어디에서도 0일 때랑 2일 때도 확인을 추가로 더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양끝도 추가로 확인해라. 그럼 양끝 0일 때 함수값, 2일 때 함수값이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그다음 미분했을 때 0일 때 F'이랑 2일 때 F'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양끝도 미분 가능 조건을 만족해서 추가로 조건을 더 붙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사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언제나 이거는 좀 심한 내용이에요.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인데요. 이거는 어삼 시작할 때는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회독 때, 2회독 때 씁시다. 개념 2회독 때. 자, 이거는 곱함수의 연속성 그 규칙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와 다항 함수와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곱했을 때 미분 가능해지려면 인수가 몇 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줄킬로 킬로 할 때나 주로 쓰는 거니까 나중에 심화 개념으로 따로 하기로 하고요. 자,
자,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에요. 자, 절대값 fx 하면 기하학적 의미는 fx를 x축으로 접어 올린 거죠. 이 친구가 미분 가능할 조건은 일단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 아닌지 일단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f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존재한지 먼저 체크를 해야 돼. 그러면 f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있었어? 그러면 절대값에서 접어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분 불가능한 점 접어 올리면 어떻게 될까? 몰라요? 미분 가능한 점을 적어올리면 미분 불가능한 점. 불가능한 점 접어 올리면 어떻게 되지? 가능하게 될까요? 모르겠죠? 몰라요. 그래서 직접 알아봐야 돼.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미분 불가능한 점은 직접 확인해야 돼.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줄게요. fx가 이렇게 돼 있잖아. 점을 올리면 이렇게 올라와도 무슨 점? 점점에 미분 불가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 아니면 뭐 이런 예시를 들어볼까? 이렇게 돼 있다면 점을 올리면 이 친구가 뒤집히면서 이렇게 돼서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이었죠? 점을 올리면서 연결되면서 기울기까지 똑같으면 미분이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죠.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그러면 일단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하라고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는지 체크를 먼저 해줘야 되고요. 있으면 어떻게? 직접 확인.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지점은 따로 직접 확인을 하시고요. 따라서 미분 가능한 구간. 그 나머지 미분 불가능한 지점 빼고는 다 미분 가능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x축과 교점이 아니다 이런 게 이거는 함수값이 0이 아니다. fx가 0이 아니다. x축과 안 만날 때는 저거 올려봤자 뭐 어쩔 건데. 미분 가능한 부분 예를 들면 fx가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저거 올리면은 청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청점이 될 리가 없잖아요. 위에 있었으면 안 건드리니까 상관없고요.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못가네. 저거 올려봤자. 근데 만약에 x축과의 교점이었다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서 저거 올려주면서 무슨 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천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하면은 여기 x축과 만나는 순간 접선 기울기가 0이냐 0이 아니냐였다는 걸 하죠. 0이 아니다? 이렇게 꺾이면서 뭐가 생기고? 천점. 근데 만약에 0이었어. 하면서 뚫고 지나간 이렇게 됐다? 저거 올리면 기울기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천점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었다? 교점이 아니었다? 무조건 미분 가능. x축과의 교점이었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으면 미분 가능, 0이 아니었으면 무조건 미분 가능. 이걸 너네가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나오면 좀 쉬운 문제고요. 이거의 응용 버전들이 막 나오거든요. 자, 이거 옆에다가 너희 한번 따라 써보세요. 옆에 있죠? 따라 써보세요. 왜냐면 이거를 너네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다음 페이지들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할 수 있거든, 시리즈들. 도함수와 미분 가능성 2번 프린트 2번 프린트 18번이에요 2번 프린트 없어? 없어? 2번 프린트 18번? 벌써 저거 따라 쓰세요. 아니 따라서 쓰라고. 옆에다 쓰 한 번 더 쓰라고. 옆에 있잖아. 옆에 한 번 더 쓰세요. 보는 거랑 쓰는 건 다르니까. 야, 안 보고 쓸 수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야, 이 수영도 이거 그리는 얘기예요. 이거를 옆에다가 이런 데다 한번 써봐라. 보는 거랑 쓰는 건 다르니까. 오늘 개념만 4시간 할 수도 있겠네. 개념 해줬으면 문제는 니네가 풀면 되지 않을까? 못 푸는 건 개념을 까먹어서 못 푸는 거 아닐까? 킬로미터는 아니잖아. 자, 이거 쓴 사람 외우세요.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이거를 구분함처럼 외우고 있어야 뒷내용들이 바로바로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더듬더듬 하면서 이렇게 찾아가야 돼.
원래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었으면 몰라. 해봐야 돼. 이거 뭐야? 미분 가능한 구간이었다며? x축과 교점이야? 아니야? 교점이었어? 기울기 표시인데. 이거 봐야겠다. 다 썼나요? 쓰고 있나요? 제준 썼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거의 응용이에요. fx-t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얘는요. f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t만큼 뭐 해라? 내려라. 예? 아니. 내려라. 내려라. t가 양수라면 t만큼 내려라가 되겠죠? 그런 다음 내린 다음 뭐 해라? 올려라. 저거 올려라. 그럼 어떤 느낌이 되는 거냐? 봐봐. 여기 내 예시를 그려놨어. 너네 이해하기 편하려고. 여기가 y좌표가 t인 점이겠죠? t만큼 내려라 하면 여기가 어디에 딱 닿게 될까? 0. x축에 닿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뭐 하게 되는 거야? 저거 올리겠지? 그럼 여기서 저거 올려지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되니까? 여기서 저거 올리지. 새로운 x축 하나 외울 때 바로 저거 올리면 돼요. 이렇게. 이게 절대값 x만 t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f가 미분 불가능했다? 그럼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fx가 미분 가능한 구간이었다. 보통은 이거 잘 안 나와. 이거 나오면 무조건 킬러야. 이거 보통 잘 안 나와요. 미분 불가능한, 보통 미분 가능한 함수를 줄 거야. 아, 이거 미분 불가능한 거 포함되는데 미분 불가능한 애 절대값이었다? 그게 무조건 20이거든요. 자, f 미분 가능에다가 fx랑 t랑 만나냐 안 만나냐에 따라 어차피 여기서 적을 거잖아. 그러면 여기랑 안 만날 때는 적어도 어차피 미분 가능한 상황이었으면 미분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랑 만났다면 얘기가 좀 달라져. 무슨 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점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왜요? 약간 키웠다. 예를 들면 t가 여기가 여기 t 이렇게 됐다면 그러면 이쪽이 기울기가 몇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천점이 안 생기고 여기만 천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너네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 못하면 오픈 문제들이 나와.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 그래서 개수 함수로 나오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무난하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되나요? 무난하지 않나요? 아, 어디가 안 무난해요? 어디가 빨리 지금 빨리 던져주세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무난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무난하지 않아요? 아, 그러면 집에서 독습 좀 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 집중. 그 다음 와, 씨, 뭐가 바뀌었어? fx가 뭐로 바뀌었어요? ft로 바뀌었어요. ft로 바뀌었어요. 야, 그럼 이거 뭐야? 어디서 적어보라는 거야? ft가 어딘데? t, ft를 찾아서 y는 ft, 이게 y는 ft야. 예를 들면 t가 요 지점이었다? 아까 t가 y좌표였거든? t가 x좌표니까 여기가 y는 ft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서 적어보느냐가 어디서 적는 게 되냐면 지금 처음에 t가 요 지점이었어? 여기 적는 거야. t가 여기였어? 여기 적. t가 여기다? 여기 적. t가 여기다? 여기 적고 여기면 여기 적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 절대값 f-ft 얘의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면 너네 gt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수아 GT 그릴 수 있겠니? 네. GT라잖아. 뭘 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될까? 너? 한 개나 두 개나 세 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기해. FT를 기준으로 나눈 거 나눈 거. FT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무슨 소리죠? 절대값 바로 거. 얘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잖아. 네, GT로 하죠. 그럼 T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가야 되는 거. T가 마이너스 무한대다 T, F가 요 아래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야. FT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점점 몇 개? 하나 이렇게 생기겠죠. T가 점점 커지면 T, F가 점점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언제 계속 바뀌려고 할까? 처음에서 여기 극따라서 극소 높이 같은 점. 요 점까지 T가 올라갔다? 그럼 여기서 적게 되는 거야. 그럼 점점 몇 개? 아직 크게야. 그보다 조금만 커지면은 바로 점점 몇 개?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야. 3, 3, 3, 4 하다가 언제 바뀌죠? T가, T코마 F가 어디로 갔을 때? 그때점이 됐을 때. 그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갑자기 몇 개? 한 개. 한 개가 되는 거고.
t가 좀 더 커지면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그럼 어디 갈 때까지 계속 개수가 몇 개겠네? 극소점이 될 때까지는 계속 첨점 3개. 그러나 극소점이 딱 되는 순간 한 개. 언제까지? 극대 높이 같은 점 되기 전까지는 계속 몇 개? 3개. 3개 하다가 극대 높이 같은 점이 t, f가 되는 순간 몇 개? 한 개. 그 위로 몇 개? 한 개. 이게 GT야. 이걸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얘의 미분 불가능한 점이죠? 그럼 봐봐. 여기서도 생각할 수 있어. 여기서 얘의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아까랑 좀 달라. 아까는 막 0, 1, 3, 2, 3 막 왔다 갔다 했잖아. 얘는 별로 안 바뀌어요. 왜냐면 t가 t, t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y는 t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번에 끝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있으면 GT가 몇이고요? 1, 첨점 1개. 이렇게 생기겠지. 올라가면 어디에 딱 접할 때 극소점에 접할 때까지는 첨점 몇 개? 한 개. 한 개. 근데 그것도 좀 올라가면 3개 하다가 어디에 딱 접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 몇 개가 되고? 한 개. 그 이후로도 한 개. 훨씬 간단하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한번 그려볼까? 우리가 GT하고 첨점이 저기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를 귀찮으니까 첨점 개수로 가죠. 그러면 GT 그래프 여기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GT 그래프는 1, 하다가 극소에 딱 닿아도 한 개. 그거보다 커지면 3, 3, 3, 4 하다가 그때 딱 닿을 때가 한 개. 1, 이게 Y는 GT. T축. 이렇게. 극대도 표시되고. 여기를 뭐 극대를 A? 아니야, 극소를 A, 극대를 B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A, B.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수함수도 판단을 하려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거 되게 자주 나오는 소재니까 매년 나오는 소재는 아니지만 되게 자주 나오는 소재라서 이 정도는 너네가 다룰 수 있어야 중킬러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항상.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아까 우리 했던 절대값 F-FT 이 케이스도 한번 내가 그려볼게요. 여기는 그때 값을 정해줘야 되네. 여기가 그때가 A일 때 그때 B일 때 극소라고 한다면 그때 높이까지 좀 다 써야 되네. 이런 점이 개만 잡혀야 돼요. A, B, C, 이렇게. 그때 GT 한번 부르면 이걸 전부 다 식으로 다 계산하려고 하면 좀 끔찍해져. 그러니까 기하학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기하학적 의미로 해석을 해서 쓱싹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모르겠어. 이거 전에 거 했어? 했네. 여기 근데 여기가 몇 인치는 야, 여기 연결이 안 되는데 너 이거 이해 잘 안 되는 상태지? 근데 이건 어차피 중킬러니까 이거 중킬러 안 할 거면 일단 제껴도 되기는 해. 근데 이해가 되면 좀 좋긴 하거든. 뭐야? 여기 이거야. 이런 거는 점선이랑 실선을 구분을 해줘야 돼. 친하게 점선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점선, 실선을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거 누가 지금 이거 비슷한 거 했던 거 같은데? 더 나와준 거야? 아니야? 너 아까 우리 할 때 개수함수 나왔었니? 그때 좀 비슷한 그림이 나왔었구나. 자, 이거 내가 그려줄 테니까 한 친구들은 만들지 확인해도 돼요. 이축 A, B, C
이 간격이 길긴 한데 대충 쓸게. 자 그러면 A보다 작을 때는 한개 1 하다가 A일 때도 1이에요. A보다 커지면 바로 3개로 갔네요. 3. 그래서 B가 될 때까지 계속 3이야. B 되기 전까지. B가 되는 순간 1 이렇게 되고요. B보다 조금 커지면 또 3개네. 그러면 4 이렇게 하고 C가 되면 1. 그러다 C보다 조금 커지면 또 3이네. B가 되는 순간 1. 이렇게 이게 y-t이에요. 이렇게 그려줘야만 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 불연속이 되는 얘 좌우 극한이 달라지는 뭐 t의 값은 뭐 1이랑 3이다. 1이랑 3이다. 그래서 a가 여기 1, 여기 3.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그릴 수 있으면 이 중에 뭐를 미지수로 줘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외운다기보다는 이해를 하고 너희가 응용을 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거고 좀 외우면 똑바로 되지. 보고 쓰면 안 되고 네가 해내면 이따 은호한테 한번 물어볼래? 네, 은호가 설명 못하면 내가 설명해 줄게. 네? 네? 나 미리 설명 못했지. 아니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좀 더 까다로워지면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f-ft는 fx- gx 따라서 빼기 함수의 미분 가능성. 이 아니야. 따라서 절대값 빼기 함수의 미분 가능성. 어떡하지? 괜찮아요. 그냥 f-g를 뭐로 치환해버리면 h로 치환하면 얘가 되는 거야. h의 미분 가능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h가 미분 불가능하면 적하기 1. 그리고 h가 미분 가능하면 이게 h는 0을 쓴 거예요. h가 0이 아니다 미분 가능. h가 0이다 기울기 봐야 돼. h 프라임이 0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진다. 아까 앞에 너희가 따라 써봤던 거 있죠? 그 내용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첨점 바로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얘 빼기 함수의 절대값 씌우면 첨점이 언제 생길까요? 저 교점마다 생길 거야. 첨점. 만약에 여기 접했다면 첨점이 생기지? 안 된다. 왜요? F랑 G랑 교점. 근데 기울기가 어땠다면? 같았다면 빼기 함수 절대값 씌워도 첨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미분가능의 이제 기본적인 변형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요. 대소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안 나온 지 좀 오래되긴 했어. 좀 오래되긴 했는데 F랑 G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뭐 최대함수, 최소함수, 뭐 맥스민 함수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나는 그냥 대소관계에 따라 나타난다 해서 나는 그냥 대소함수라고 부르고요. 대소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아까 우리 21번 따라서 절대값 빼기 함수의 미분 가능성 이걸로 바꿔버리면 똑같은 의미가 돼요. 동치함. 절대값 빼기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대소함수는 무조건 미분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이 hx, 이거 대소에 따라 함수를 골라라 하는 이런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얘네들 빼기 함수의 절대값 씌운 다음 미분 가능성 조사하면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안 만나면 미분 가능, 만나면 접선의 기울기가 같냐 다르냐에 따라 미가 미분이 달라지죠? 그럼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게 있는 거예요. 대소함수를 절대값을 이용해서 이 구간분할 함수를 다 절대값을 합쳤을 거예요. 따라서 절대값은 구간분할. 얘 절대값 포함하고 있지. 구간분할하면 이렇게 바꿔요. 이걸 거꾸로 다시 내가 구간분할을 절대값으로 바꾼 거야. 자, 그러면 fg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2분의 f 뿔 g는 미가 뿔 미가 하니까 무조건 미분 가능해요. 그 얘가 미분 가능하다면 미가 뿔 미가라서 얘가 미분 가능하다 전체가 미가. 얘가 미분 불가능해진다 미불 플러스 미가라서 무조건 미불이니까 결국 얘가 미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얘의 미분 가능성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가능성이 동시에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시리즈가 몇 개 있는데 수투에서는 이 정도까지. 요거 이상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미적분 과목 좀 더 우리가 편하게 다룰 수 있는 게 있는데 수투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극한식이 주어졌을 때 좌미, 우미를 판단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거 심한 내용이라서 너네가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고 이게 마지막 내용인데 참고로 이제 이거 한다면 이제 쉬는 시간하고 전방, 증감, 극대극소, 최대치소, 3, 4차 함수 그래프, 방구도시, 속도가 속도, 사용 목소 그렇지. 그런 거
거의 10시까지 개념만 하다가 끝나겠네요. 근데 개념만 하면은 문제 다 풀 수 있어. 너무 비싸요. 네, 자, 보자. 자, 이거 보자.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극한이 존재한대. 그러면 극한 값이 있어야 뭐 그걸 쓸 수도 있겠지만 값도 없고 그냥 존재만 한데 그러면 선택지를 좁혀주는 거야. 친절한 거야. 극한이 3입니다. 그러면 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3이니까 둘 중에 뭘 써야 될지 고민했는데 그게 뭐 한다고만 했어? 존나 친절한 거야.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따라서 정확한은? 우칸. 이만큼 되게 친절한 거야. 고민 선택지를 줄여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한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0? 마이너스일 때랑 0? 플러스일 때가 값이 어떻다? 같다. 같다? 같다. 자, 같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생각해보면요. 뭐? 0 마이너스. 괜찮아? 빛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고집해. 고집행이 좋은 거. 자, 0 마이너스일 때 얘 값이랑 0 플러스일 때 얘 값이 똑같다. 얘는 어떤 거니까? 네.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는 건가요? 극한이 존재한다. 극한이 존재한다. 전혀 모르겠죠? 생각 무슨 소리일까? 전혀 모르겠어요. 생각 무슨 소리일까? 전혀 모르겠어요. 생각 무슨 소리일까? 전혀 모르겠어요. 가만 무슨 말일까? 모르겠어요? 그 F'A가 존재한다 그러면 뭐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보통 틀려요. 아쉽지만 틀렸어요. 자, 봐봐. 내가 한번 써줄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얘들아 생각을 해봐. 이게 존재하면 이라고 했잖아. 이게 존재해. 얘를 내가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제곱분의 fa 플 h제곱 마이너스 fa 존재.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 자, 얘는요. 아니 뭐 충분히 이렇게 상관은 없어. 뭐 얘 중요할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할 때 h제곱분의 f a 플 h제곱 f야.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할 때의 h제곱분의 f a 플 h제곱 마이너스 f. 이거를 이해하려면 치환해가지고 다 계산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이 기하학적 의미를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였어요? 뭐는 뭐였지? 좌미는 우미. 그래서 좌미가 뭐고 우미가 뭔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자, 이 친구는요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프를 그려줄게. 그래프를 그리잖아. 얘는 F가 만약에 다 쳐보세요. 근데 A일 때는 그 다음 뭐일 때 A 플러스 H제곱인데요. H는 0보다 조금 어때? 작아. 근데 뭐에 걸렸어? 제곱해버려. 그럼 0보다 조금 어떻게 될까요? 커요. 그럼 A 플러스 H제곱은 A보다 큰 값일까 작은 값일까? 큰 값. 아주 조금 큰 값. 여기가 A 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요 점과 요 점의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인데 이 H제곱이 뭐에 가까워진다고 했어? 여기가 가까워지면 얘네들의 차이가 몇에 가까워져요? 여기가 지금 어디에서의 뭐라는 얘기가 될까? 위기에서의 미분계수. 정확히는 어떤 미분계수를 말할까? 우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오른쪽 뒤로 이게 되는 거야. 이건 그래서 의미가 따라서 A에서의 우미. 우미를 말하는 거야. 자, 얘도 볼까요? H가 0보다 조금 어때요? 크죠? 그럼 H제곱은 0보다 조금 어때요? 크죠? 그럼 이거 A일 때랑 A보다 조금 어느 쪽에 있는 점? 오른쪽에 있는 점의 평면은 극한인 거야.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우미를 말하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소리냐? 따라하세요. 우미는 우미. 어쩌라고 당연한 소리야. 우미랑 우미는 똑같이 우미는 똑같은 거잖아. 얘는 아무 조건도 아닌 거야. 그럼 미분 가능하다 하면은 틀린 거야. 왜냐? 미분 가능하려면 뭐는 뭐라는 조건이 있어야 좌미는 우미여야 미분 가능하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데 얘를 의미를 해석해봤더니 좌미는 우미가 아니라 뭐는 뭐였었어? 우미는 우미가 어쩌라는 거야?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낚시 문제, 낚시 던진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이 친구도 한번 봅시다. H가 0으로 갈 때 이번엔 H3승으로 바뀌었어. 얘 존재한데 미분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0 마이너스일 때 봐봐. 그러면 H3승은 무슨 수일까요?
음수. 그럼 얘는 A일 때 A보다 얘는 조금 어디 있는 점? 조금 더 왼쪽에 있는 점이에요. 그럼 얘는 좀 왼쪽 점과의 평변의 극한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좌미가 되는 거야. 0 플러스일 때는 H 상승이 무슨 수예요? 양수니까 A보다 조금 어느 쪽에 있는 점? 오른쪽에 있는 점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우미. 그러면 얘는 의미가 뭐라는 의미인 거예요? 얘는 좌미는 우미라는 뜻인 거야. 좌미, 우미가 똑같고 존재하고 똑같으니까 뭐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설명 이해되니? 이 친구는 우미는 우미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돼버렸어? 좌미는 우미. 그래서 얘는 미분 가능, 얘는 미분 가능한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자, 그럼 봐봐. 세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그럼 너네가 이걸 이해했으면 얘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서연아, 3번 어떤 점 설명해 줄래요? 3번 명제는 참일까요? 거실까요? 모르겠어요? 참. 거짓이에요. 태나 왜 거짓일까? 네? 마이너스 네. 플러스일 때만 다르니까. 다 달라고요? 네? 뭐라고요? 다시 0 마이너스일 때랑 0 마이너스일 때 여기 절대값 h는 마이너스 F 프라임 네?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모르는 거야. 0 마이너스 자, h가 0보다 조금 작을 때 0 마이너스일 때는 이 절대값 h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0 마이너스도 뭐 씌워버렸으니까 절대값 0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0.0001 뭐 이런 건데 절대값 했으니까 플러스 0.00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A 플러스 절대값 h 누가 더 큰 값이야? 얘가 더 큰 값이야. 그럼 A가 여기 있어? A를 절대값 h인 얘보다 조금 어느 쪽에 있는 점? 오른쪽에 있는 점. 근데 h가 0에 가까워지면 얘네 차이가 가까워지니까 뭐가 되는 거야? 우미가 되는 거야. 우미가 되는 거야. 자, 0 마이너스일 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얘가? 우미가 되는 거야. 0 플러스일 때는 소연아 어떨까? 그래도 우미야. 그럼 얘가 말하는 거 따라하세요. 우미는 우미이면 미분 가능하다. 되겠니?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거짓인 거야. 얘 우미는 우미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해가 되나요? 어떤 느낌 조금 감이 잡혀요? 승아, 4번 어떨까? 4번. 뭐지? 어떨까? 뭐지? 어떡하죠? 참 이유가 뭐죠? 참인 이유. 이게 좌미는 음이라는 뜻이 될까요? 가오나 어떨 것 같아? 틀려도 괜찮아. 어떨 것 같아? 4번. 참일까 거짓일까와 그 근거, 판단하는 근거. 모르면 패스해도 괜찮아요. 얘들아. 쉬운 거면은 이렇게 내가 시간 끌면서 가르칠 필요가 없죠. 가오나 어떨 것 같아? 모르겠어? 성현 어떨 것 같아? 모르겠어? 재준? 모르겠어? 수아? 모르겠어요? 거짓? 왜? 점이는 점이라는 뜻이니까? 자, 얘 내가 일단은 얘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0 마이너스일 때와 0 플러스일 때 값이 같고 값이 존재하고 둘이 어떻다? 같다는 뜻인 거잖아. 자, 내가 마이너스일 때 파란색으로 표시할게. 0 마이너스. 그러면 이거 좌미 우미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분계수는 따라가잖아요. 정점과 동점. h가 변하잖아? 그럼 얘랑 얘 둘 다 변하는 값이야. 따라가세요. 둘 다 동점. 이건 이대로는 쓸 수가 없는 거야. 미분계수는. 어떻게 하나요? 하면은 누구를 그래서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리미트하고 h가 0으로 갈 때 이제 그냥 써볼게요. 자, 그러면 h분의 하고 뭐라고 써야 돼?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점점 가져가야 돼. 그 다음에 뭐라고 쓰죠? 마이너스 h분의 하고
A-H 마이너스 FA인데 모양 맞춰주기 위해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H니까 여기도 뭐 맞춰주면 마이너스 H.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는지 보자. 0 마이너스일 때를 봅시다. 그러면 A일 때와 A 플러스 H, H가 0보다 조금 작으니까 음수야. 그럼 얘는 A보다 조금 왼쪽 점이야, 오른쪽 점이야? 왼쪽 점이야. 그럼 이거 뭐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좌미, 좌미. 그럼 좌미뿔 한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 H가 0보다 조금 작죠? 그럼 마이너스 H는 0보다 좀 어떨까? 클 거예요. 그러면 A와 A 마이너스 H를 보면은 얘는 A보다 오른쪽 점이야, 왼쪽 점이야? 가까워지긴 하지만 이게 좀 오른쪽에 있는 점이란 말이야. 얘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0 마이너스일 때는 좌미뿔음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뭐야? 자, 근데 0 플러스일 때는 한번 보자. 0 플러스일 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봅시다. H가 0 플러스야.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의미가 되는 거야. 여기는 뭐가 될 거야? 그럼 제 값이 존재하는 건 무슨 소리냐? 따라하세요. 좌미뿔 의미는? 우민뿔 좌미야 맞다? 어쩌라고? 당연한 소리잖아. 미분 가능을 보장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거짓이 문제가 돼요. 얘가 뭐라고 하는 거랑 똑같냐면 야 좌미뿔 의미랑 우민뿔 좌미가 똑같으면 미분 가능하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말 안 되죠. 더하기 순서 바꾸는 건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그런 원칙이. 그럼 얘는 거짓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자, 얘도 한번 봅시다. 얘는 뭐가 달라졌죠? 2H. 여기 2로 바꿨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저기 2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여기 2가 되니까 분모에 뭐 곱해주고? 2 분자에 뭐 곱해줘야 돼? 2.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기가 좌미가 아니야 이제. 좌미 곱하기 2. 여기는 따라서 2좌미. 2좌미 뿔 운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그냥 운이가 아니야.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걸 한번 작성을 해볼게. 2좌미 뿔 운이 이거랑 2운이 뿔 좌미 둘이 어떻다?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으로 넘겨버려도 되고요. 좌미 넘기면 여기는 뭐가 돼? 이렇게 되죠? 이거 넘기면 뭐가 돼요? 얘는 이제 좌미랑 우미가 같습니다 라고 말해준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그럼 뭐가 보장이 되겠네요? 유리나가. 그래서 얘는 착인 거야. 이걸 너가 구분을 하려면 미분계수의 정의, 식을 알고 그 기하학적 의미까지 알아야 돼. 이 정도 너네가 할 수 있어요.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느냐? 미분계수의 정의는 따라서 정점과 정점이 필요하고요. 자, 그랬을 때 엄밀하게 말하면 양쪽으로 다 봐야 돼. 여기 A예요. A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좌미, 우미가 어때야 된다? 그 의미가 뭐냐? 좌미 A일 때랑 A보다 조금 어떨 때? 작을 때, 이 좌미 이거랑 그 다음에 A보다 조금 어떨 때? 클 때 요 두 개 연결한 게 우미인 거야. 얘네들이 어떻다면? 같으면 뭐가 가능하다? 이건 가능하다고 정의를 한 거야. 정점과 동점, 오른쪽 동점, 왼쪽 동점 둘 다 똑같으면 좌미, 우미가 같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극한식이 주어졌을 때 참고로 이 반례도 있어요. 아까 이거는 그 예전 평가원이었나요? 어떤 게 나왔었냐면요. 저게 항상 성립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뒤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여기 A 이렇게 되면 얘 Y는 절대값 X-Y 이걸 그냥 그린 걸 거야. 자, 얘를 보잖아요. 저게 평균 매달이 항상 0이 나와. A 기준으로요. H에 0에 가까워진다고 했잖아요. H의 양수든 음수든 이 간격을 내가 만약 양수라고 존재를 한다면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A-H. 여기는 뭐가 돼요? 그러면 저 평균 변화의 의미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평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대칭 때문에 평균 변화는 항상 몇 나올까요? 여기 있지. 9점 기울기. 0이에요. 기울기가. 그리고 H에 0에 가까워지면 점점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좁아져도 계속 기울기는 몇으로 일정하다? 0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항상 성립하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미분 가능하지는
나는 0으로 존재하잖아. 평변이 0으로 존재하지만 A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 관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잠깐 쉬기 전에 한 번 더 이거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쉴게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자, 극한이 존재한다는요, 그냥 미분계에서 막 이렇게 막 생각하면 안 돼.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떠올리면서 가야 돼. 뭐는 뭐? 좌극한은 우극한, 좌극한은 우극한. 그러면 좌극한이라는 거는 이 극한식에서 0에 가까워진다? 0? 마이너스 좌극한인 거야. 그럼 여기 0 마이너스일 때의 얘 의미와 0 플러스일 때의 얘 의미가 어떻다? 같다라고 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0 마이너스일 때와 0 플러스일 때가 미분계에서 정의 꼴리잖아요.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판단을 해야 돼. 좌미 우미 중 뭘 의미하는지. 이 친구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친구가 조금 특이했던 거는 얘 둘 다 무슨 점? 동점의 y좌표들인 거야. 그래서 이 그대로는 우리 미분계수로 바꿀 수가 없다. 왜? 미분계수는 점 두 개가 하나는 무슨 점? 정점. 하나는 무슨 점? 동점. 정점과 동점의 구분 기준은 요 기준 문자 h가 변하지 0에 가까워지는 상태인 거야. 1, 0.5, 0.1, 0.001, 0.0001 이렇게 되는 거야. 반대편 작은 쪽에서도 마찬가지, 큰 쪽에서 마찬가지. 가까워지는 상태인 거야. 그럼 여기는 계속 변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변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하지만 얘는 고정된 h가 바뀌는 말도 알까? 고정된 상수값인 거야. 그럼 이건 정점의 x좌표, 정점의 y좌표, 동점의 x좌표, 동점의 y좌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조건 만족한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좌미 우미 중 뭘 의미한지를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내용 해볼게요.